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교재 11페이지죠. 지번을 봅니다. 지번. 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죠. 자,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가 있는데 이 토지의 표시는 전체 몇 가지가 있냐면 6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4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이번 시간은 지번을 봅니다. 자,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에 붙이는 무엇을 말한다? 번호를.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을 한다? 지번,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지번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소재와 지번은 전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돼야 돼요. 그럼 왜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번을 이용을 해서 공부가 이제 편성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 지번은 누가 부여를 해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를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요?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남동쪽으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차례대로죠. 순차적으로 지번을 무엇한다? 부여한다 이겁니다. 다 중요하죠. 모든 지문이.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지번 부여지역이라는 거, 북서에서 남동쪽이라는 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는 거 다 중요합니다. 모든 지문이. 1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표기 볼게요. 표기. 자, 부여를 하는데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가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죠. 필지에 붙이는 그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지번. 따라서 지번은 어떻게 부여를 해요?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즉 이렇게 1, 2, 3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는데 우리 토지 자체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임야대장이라든지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 필지가 임야대장이라든지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숫자 앞에 산자를 쓰자. 이렇게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쓰자 이겁니다. 그리고 지번은 어떻게 구성을 해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지번 어떻게 부여를 해요? 어떻게 구성을 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앞에 게 뭐야? 본번이고 뒤에 게 무엇이다? 부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냐? 본번과 부번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딱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는 뭐라 읽자? 으라 읽다. 1-1이 아니죠? 1의 1이죠. 1-1이 아니라 1의 1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기출문제 한번 꼭 풀어보시는데 일단은 기출문제 잠깐 보면 4번이 틀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지번은 누가 부여하는 거야? 국장이 부여하는 게 아니잖아. 지적소관청이.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지적을 공부하다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지번은 저렇게 29회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지번이 아마 29회 때도 나오고 28회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번의 부여 방법 이렇게 볼게요. 자, 지번의 부여 방법에서는 가장 핵심은 기번 위치에 따른 분류예요. 표에 보시면 기번 위치에 따라 요게 바로 무엇에 따르면 요게 기번 위치에 따른 분류더라. 기본 위치에 따라서. 즉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우리가 부여하는 것을 북서기본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서기본법. 즉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북서에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북서기본법이라 하고, 이것의 반대는 북동기본법이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끝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북동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법에도 써있듯이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북서기본법을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지번부여적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리동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고 법정동이고, 누가 부여한다? 국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적소관청이 차례대로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진행 방향에 따라서 사행식이 있고 기후식이 있고 단지식이 있는데, 이 사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경우는 어디야? 농촌. 과거에 우리가 1910년도에 토지 조사 사업할 당시에 가장 많이 부여한 것이 바로 사행식이. 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필지의 배열이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후식. 자, 기후식은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홀짝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기후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식은 시가지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단지식, 다른 말로 이제 블럭식이라고 하는데, 그림에 보시면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다가 부번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행식도 쓰고 기후식도 쓰고 단지식도 모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자, 부여 단위에 따른 분류에는 지역단위법이 있고 도읍단위법이 있고 단지단위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각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는 도읍단위법을 사용합니다. 이 도읍단위법의 특징은 그 지번 부여적이 되게 넓어요. 굉장히 넓어. 그 지번 부여가 넓다 보니까 그 안에 도면 장수가 많겠죠. 많기 때문에 이 도면 장수에 따라서 도각 단위로 해서 우리가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토지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15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지번에서는 첫 번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두 번째가 이 부분이죠.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원칙과 예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4개 정도가 나옵니다. 4개 정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야? 신규등록. 신규등록과 등록전환. 신규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합병,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총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옵니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묶고요. 분할, 그 다음에 합병,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이 4개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는 기억하자? 원칙과 예외를 보자 이거야. 4개에 대해서 원칙과 예외를 보자 이거야. 자, 신규등록하고 등록전환은요, 지번부여 방식이 똑같아요. 우리 용어에서도 나왔듯이 이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분명히 개념은 다르지만 지번을 부여하는 것만큼은 어떻다? 동일하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하나 볼게요. 자, 신규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뭘까? 신규등록이란 새로이 무엇된 거?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신규등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새롭게 조성된 토지는 뭘까요?
새롭게 조성된 토지는 대표적으로 공유 수면을 매립한 경우. 공유 수면 매립한 경우. 자, 그럼 이렇게 집안 한번 부여해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기존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토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 2, 3, 100. 여기는 뭐야? 바다. 바다. 꼭 그림 그려서 보시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 바다를 매립을 합니다. 공유 수면을 이렇게 매립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매립을 하게 되면 이 필지가 하나에 만들어졌으니까 지번을 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지번은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접토지거를 쫓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여라? 인접토지 본번이 1이죠. 거기에 무엇을 붙이자? 부번을 붙이자 이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기동의 원칙은 무엇이다? 그 지번 부여적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이자? 부번을 붙이자 이겁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예외는 어떤 경우냐면은 매립을 했는데 여기를 매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가지고 부여를 하는데 본번만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깔끔해요. 에? 본번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래야 이 본번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해야만 위치 파악도 쉽고 우편 배달도 용이하고 주소 표기할 때도 우리가 좀 편리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는 어떻게 하자? 100일로 가자. 옆에다 부번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최종 지번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종 지번에 무엇하면 인접하고 있더라. 그러면 본번에 부번을 붙이지 않고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붙이자? 본번을 붙이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매립을 하더라도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붙이자. 그 다음에 매립을 했는데 여러 필지가 이렇게 되는 경우, 여러 필지인 경우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붙이자 이겁니다. 자, 원칙 뭐야? 신기동 원칙은 인접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붙이자. 그런데 최종 지번에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지 아니하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무엇을 붙이자? 본번을 부여하자 이겁니다. 됐고요. 자, 등록 전환 볼게요.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가 뭐냐 이거. 등록 전 용어를 알면 용어를 이해하시면 쉽게 지번을 부여하는 것도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임야대장.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도.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이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다가 옮겨 등록하는 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등록 전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임야대장 등록 전환이 되면은요, 우리나라는 한 필지 1필 1대장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떠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기존에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토지대장 지적도로 넘어가면은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을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돼. 등록사항을 무엇을 해야 돼요? 말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번을 어떻게 새롭게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새롭게 지번을 부여를 해야 돼요. 자, 임야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 10, 여기 11, 12, 13. 자, 저 앞에서 이제 어떤 거 설명해 드렸어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면 숫자 앞에 우리는 무엇을 쓰자?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를 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목이 임야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적도. 얘는 지적도. 똑같아. 신기동은 똑같이 그리면 1, 2, 3, 100이라 하고 저기는 바다라고 썼지만 여기는 이렇게 산을 씁니다. 자, 지적도를 보니까 여백에 이렇게 산이라고 써 있어요.
지적도를 보니까 이렇게 여백에 산이라고 써 있다. 그럼 도대체 이 산의 의미는 뭐냐? 이거 산의 의미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하면서 1910년도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를 해요? 토지 조사 사업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만 조사를 해요. 그럼 경제적으로 어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토지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디에 등록을 해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다 등록을 합니다. 근데 토지조사사업이 다 끝나고 그러고 보니까 토지조사사 당시에 누락된 토지들이 있겠죠. 이것을 1918년도부터 임야조사 사업을 이제 실시를 해서 그 토지를 어디에 등록을 해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의 의미는 바로 보다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야를 개간을 해가지고요. 지목이 대로 바뀌었어. 일로 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형제 변경이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갖다 붙었어요. 이렇게 1옆에. 1번 옆에 이렇게 갖다 붙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인접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이면 돼요? 인접토지의 본번에 이렇게 부번을 붙인다 이겁니다. 근데 산 10일에 이미 요 100번 토지 옆에 이렇게 이렇게 붙을 수도 있죠. 아니면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등록하고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좀 어때? 똑같다 이거야. 따라서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식이 어떻다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번,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이 결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지번이 말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얘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등록 전환은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한다. 왜? 이러한 지번들이 여기 빠졌네. 이렇게 말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말소된다고 설명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소가 되고 새롭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결번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분할 볼게요.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번이 필지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지번 1이야. 이거를 이렇게 2필지로 분할을 하잖아요. 2필지로 분할을 하게 되면 일단 하나는 써먹습니다. 1은 써먹고요. 나머지는 여기에 새끼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필지라 하고 1필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쪽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나머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필지는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그러니까 왜 이쪽이 1필지냐. 우리나라 북서기본법이잖아.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게 1필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1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무엇해라? 부여를 해라 이겁니다.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해라. 그러니까 분할 전의 지번이 몇 번이었어? 이게 분할 전이고 이것이 분할 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나머지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부번이에요. 부번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붙여라? 뭐를 붙이자? 부번을 붙이자 이겁니다. 부번. 자, 최종 부번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 이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부번을 붙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부번이 없으면 1이라고 하는 필지에 부번이 없으면 처음부터 1에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정리하면 자, 지번 1인 필지를 세 필지로 만약에 분할을 했다. 세 필지로 분할하면 여기가 위에가 1필지가 돼요. 그래서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부번을 붙인다 이겁니다. 이렇게 분할된 후에 1에 1이라고 하는 필지가 2필지로 분할이 되면 1필지는 이렇게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이 2죠. 다음 순번으로 해서 이렇게 부번 붙이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1에 1을 또 2필지로 분할했는데 이번엔 여기에 뭐가 있다? 건물이 딱 이렇게 있어. 여기에 주거, 사무실 등에 무엇이 있어요? 건축물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존재할 때는
얘가 1필지가 돼요. 따라서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무엇해라? 우선적으로 부여해라 이겁니다. 우선적으로 부여해라. 그럼 얘가 1에 얼마가 되는 거야? 1에 1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외 규정입니다. 예외 규정. 자,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는 1필지는 어떻게 한다?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의 필지는 그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붙여라? 부분을 붙이자.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상단. 다만 이렇게 분할되는 필지에 무엇이 존재한다?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존재할 때는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 합병부입니다. 그럼 얘는 분할은 결번이 발생할까 안 할까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번이 생성이 되죠. 따라서 얘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 합병. 자,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필지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에 1, 1에 2, 1에 3, 1에 4, 네 필지가 하나로 합쳐지면 1에 1로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는 얘를 그냥 가장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해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남고 다 죽는 거죠. 하나 남고 다 죽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번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1에 1이라는 것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2에 1이 있어. 그렇게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하죠. 네 필지 중에. 이렇게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할 때는 그 본번 중에 가장 선순위를 가장 선순위를 우리가 합병할 때 이거로 부여하자 이거야. 원칙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합병되는 필지,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으로 하는데 이와 같이 뭐가 존재할 때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할 때는 그 중에 선순위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요 2의 1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하면 합병 후의 지번을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해달라고 무엇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2의 1로 해줍니다. 뭐를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돼.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는 이렇게 되잖아. 신청 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칙으로 가는 거죠. 합병 설명해드렸고요.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는데 일단은 결론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지번부의 방식을 준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준용하냐면은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부의 방식을 무엇한다?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결론은 얘네들은요. 결번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번은 발생한다죠. 그러면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부의 방식을 공부하다 보면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신규 등록하고 분할 이런 것들이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지번부의 방식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필지들이 이렇게 이제 불규칙하게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깔끔하게 이제 구역 정리하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러한 점들을 전문용어로 가구점이라고 그래, 가구점.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에 지번이 1, 여기 2, 3, 그 다음에 4,
5, 6, 6에 1, 그 다음에 7, 8, 7, 8 이렇게 딱 있다 이거야. 이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에 요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의 뭐야? 경계더라 이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의 경계예요. 자, 이게 사업 전이고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을 한 후에 여기에 필지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때는 어떻게 부여하냐면은 종전의 지번 중에서 본번을 가지고 지번을 무엇하도록 되어 있다? 종전의 지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번을 가지고 부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만을 가지고 본번을 가지고만 지번을 부여하는데 이 본번 중에 제외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번 중에 무엇할 게 있다? 제외할 것이 있다. 어떤 거? 사업시행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거. 사업시행 경계에 걸쳐 있는 게 1, 2, 3, 4. 경계에 걸쳐 있죠?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자 이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만 하는 거야. 여기에 밖에 5의 1이라고 하는 필지가 있으면 안에 있는 5번도 있고 밖에도 5번이 이제 본번이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도 제외시키는 겁니다. 안과 밖에 같은 것이 있을 때 지번이 5의 1이 있고 얘가 5가 있으면 얘도 제외시키져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무엇을 가지고 본번을 가지고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얘도 그럼 여기서 제끼는 거 볼게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경계에 걸쳐 있으니까 제외. 5번은 밖에 같은 본번이 있으니까 제외. 6의 1도 부번 있으니까 제외. 그럼 나머지 무엇만을 가지고 7하고 무엇만을 가지고 7하고 8만 가지고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근데 이런데도 지번을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이 부여할 본번의 수보다 종전의 본번이 무엇한 경우?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적은 경우가 발생하더라. 적은 경우가.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적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블럭 단위로 블럭식을 사용합니다. 블럭식을 사용하는데 블럭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블럭식은 이렇게 여러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블럭을 형성하게 되면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다 뭐를 붙이는? 부번을 붙이는. 이렇게. 그 본번이 적은 상태에서 부여할 때 이제 효과적인 거거든요.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 부번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뭐를 붙인다? 본번을 부여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이 화곡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만 도시개발을 합니다. 이때 최종 지번이 몇이다? 100이더라.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101, 102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때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신규 등록 이런 거와 달리 준공 전에 미리 지번을 무엇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신청해야 돼요. 신청. 누가 신청을 하냐면은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실 것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누가 신청하는 것이다?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이때 미리 지번을 부여할 때 근거 자료가 뭐냐? 사업계획도에 따른다. 이렇게 사업계획도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보면 쭉 나와요. 16페이지, 17페이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모든 내용들,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칠판에 썼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밑줄 긋고 아니면 뭐 이렇게 쭉 보셔야 돼요. 그 기출문제 한번 보시고요. 넘깁니다.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이 나오죠. 자, 지번은 순차적으로 부여가 돼야 돼요. 지번은 이렇게 차례대로 부여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지번을
지번을 무엇 해야 된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번을 변경하는데 지번 변경은 누가 하는 거냐면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이때 별도의 무엇을 얻어야 돼요?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시도지사.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어야 된다? 승인을 얻어야 된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지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의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누구의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자, 절차 보시면은요.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승인 신청서에 지번 변경 대상 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누구한테 제출한다?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럼 신청을 받았죠?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심사 후에 결과를 통지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마지막 줄에 보세요.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지번 변경 승인 신청을 할 때 도면을 제출했어요. 지적도라든지 임야도 사본을 제출했는데 지금은 제출하지 않고 그 대신에 시도지사가 행정정보를 이용을 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누가 확인해? 시도지사가.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결번. 결번은 결번 대장의 비치라고 써 있어요. 결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무엇을 비치하자 우리는? 결번 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뭐로 나왔을까요? 지번 대장을 비치한다고 나왔잖아. 지번 대장이 아니라 뭐야? 결번 대장이더라 이겁니다. 얘는 지적 공부도 아니다. 공부는 아니에요. 보조적인 장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결번 대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번 정정. 얘네들은 모두 뭐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번이 발생하는 사유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몇 년간 보존한다. 다음 페이지 써 있어요.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히 보존하자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중개사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어떤 유형의 어떤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말소되거나 폐쇄된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확정 측량, 축적 변경, 지번 변경의 경우에는 말소되거나 폐쇄된 지번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것 하면 뭘 떠올라? 신규 등록하고 분할. 이거 아니면 뭐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지번입니다. 지번. 자, 쭉 먼저 넘겨서 경계부터 먼저 볼게요. 경계. 4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경계. 자, 지번에 대한 내용 설명 다 해드렸고요. 제가 설명한 내용 외에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설명한 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지번에 대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경계입니다. 경계부터 먼저 볼게요. 자, 경계에서도 시험에서는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예상이 되고요. 뭐 많게는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뭐 통상적으로 그냥 한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계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쭉 보셔야 되냐면 경계란 무엇이냐? 경계의. 그 다음에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경계 설정 방법. 그 다음에 지상경계 기준. 지상경계 기준.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등록부. 경계점 표지 등록, 경계점 표지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어떠한 내용들이 등록이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시험에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이쪽에서. 자, 경계의부터 봅니다. 경계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경계라고 하냐면은 경계란 경계점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무엇을 해서 연결을 해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경계. 그럼 하나씩 볼게요.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이란 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경계점.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필지죠. 이게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이러한 굴곡점들을 뭐라 그래? 이러한 굴곡점을 무엇이라고 한다? 경계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러한 경계점을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서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즉 도의 형태로서 나타낸다는 소리는 도면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도회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아니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상에서 어떠한 형태로서?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좌표기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에요. 수학은 이쪽이 X고 이쪽이 Y지만 측량에서는 좌우선 방향을 X축으로 보고 이 직각인 방향을 Y축으로 우리가 봐요. 그럼 필지가 만약에 이렇게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X가 10이고 Y가 5가 되면 이 좌표는 10, 얼마? 5가 되는 거고요. 요 점은 이렇게 있으면 얘가 20이고 얘가 만약에 14면 요 점의 좌표는 얼마? 20, 얼마? 20, 14 이렇게 좌표로서 경계점 좌표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란다? 경계점. 간혹가다 시험에 경계라고 써놓고 경계점의 정의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경계와 경계점은 다릅니다. 경계점은 말 그대로 점이고요. 경계는 선입니다.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경계를 써놓고 경계점의 설명을 써놓으면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경계점을 어떻게 연결을 해?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한다.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직선이 아닌 뭐라고 나오면 곡선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거고요.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자, 우리가 경계는 무슨 경계를 나타내요? 도상 경계죠. 도상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 공부 중에 지적도하고 어디에?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을 합니다. 어떻게? 선으로서. 지적도와 임야도에 선으로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선으로서. 이게 경계죠. 가장 가늘게 제도를 해야 돼요. 0.1mm의 폭으로 제도합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0.2mm의 폭으로 제도한다라고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경계 정의를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공부에 등록한 선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도 표현하죠.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다.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도, 이것도 무엇이다? 경계. 필지와 필지를 구분해 주더라 이겁니다. 필지와 필지를 구분해 주는 선, 이걸 무엇이란다? 경계. 자, 의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마지막 줄에 의의 마지막 두 번째 줄. 1필의 토지로 등록된 토지 경계는 그 다음부터 중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지적 공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은 기지점이에요.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즉 착오가 있었다 이거야. 기술적인 착오가 있을 때는 공부상의 경계가 아닌 무슨 경계에 의한다? 실제 경계에 의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상의 경계가 되는 것이고, 어떤 잘못 측량을 해서 잘못 등록이 됐다.
그 무슨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공보상의 경계가 아닌 실제 경계에 따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설정 원칙은요. 이 경계는 토지의 표시죠. 국가가 정하기 때문에 국정주의고요. 직선이고요. 경계는 나누지 못해요. 경계는 나누지 못하고 하나의 경계로서 이쪽과 이쪽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거 경계 불가분의 원칙. 오른쪽 축척 종대 원칙은 동일한 경계가 축척인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때는 큰 축척 도면을 따른다 이겁니다. 그럼 왜 큰 축척 도면을 따르냐? 큰 축척이 훨씬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 1200분의 1이 있고 500이 있으면 500이 정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지상경계 기준이 나옵니다. 굉장히 난이도는 떨어지지만 시험의 출제 빈도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 지상경계 기준 이렇게. 자, 그림을 통해서 보시라 그랬지 항상. 해면에 접하면 어디? 해면에 접하면은 여기가 바다더라.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할 경우에는 어디를 지상경계로 봐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거죠. 이 점이 최대 만조위,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게 지상경계 기준이 되고요. 자, 산이 이렇게 있으면 도로를 개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다닐 수 없잖아. 그럼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을 깎고 쌓아야 돼. 깎는 거를 절토로 하고 쌓는 거를 우리는 성토라고 하죠. 성토. 이때 게 절토부란 말이죠. 당연히 절토부의 경우에는 어디를 지상경계로 한다? 여기가 지상경계로 간다. 요 부분이 바로 뭐야? 상단부다 이겁니다. 요 부분이 아니라 하단이 아니라 뭐야? 하단이 아니라 상단이 되고요. 두 필지가 존재하는데 높낮이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요 필지와 요 필지가 있는데 높낮이의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무엇이다? 구조물의 중앙을 지상경계로 하고 이렇게 높낮이의 차이가 있을 때 요거와 요거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을 때는 무엇이다? 하단을 지상경계 기준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단으로 나오면 틀리고요. 얘는 상단 이쪽이 나오면 틀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를 쌓냐면 제방을 쌓았습니다. 제방을 쌓았는데 이게 토지에 편입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요 부분이 지상경계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얘가 바로 뭐냐면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바깥쪽 어깨 부분을 안쪽 어깨 그럼 틀려요. 안쪽 하단 그래도 틀려. 바깥쪽 어디 부분? 바깥쪽 우리가 전문용어 여기 어깨라고 하거든요. 어깨가 지상경계 기준이다 이겁니다. 41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요 세 개 절토부는 상단이고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고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면 하단인데 만약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다.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권의 범위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상단이다, 중앙이다, 하단이다. 그럼 틀려요. 그것만 잘 체크해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 기타가 나옵니다. 기타의 이제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에다 뭐를 설치하자?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경계점 표지를 무엇하고 설치를 하고 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분할을 하도록 되는데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 어떤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 42페이지를 보시면은 시행령 쪽을 한번 보면은요. 시행령 3항의 2호에 보시면 법제 87조 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이렇게 나오죠. 요게 바로 뭐냐면은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8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로 해당되는 거거든요. 8개. 요거 8개의 지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어떻게 외워요?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이렇게 8개 지목. 하천, 수도용지,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도로, 국어, 제방,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여기에 지목이 아닌 다른 지목이 이렇게 섞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43페이지에 2번이 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이때 A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할을 해달라고 소관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안 해줍니다.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분할에 따른 경계,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을 자를 수가 없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건축물에 걸려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4개가 판, 공, 도, 도예요. 4개가 판, 공, 도, 도더라 이겁니다. 판은 무엇이다? 판결, 판결. 공은 역시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몇 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에 8개의 지목으로 되는 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 8개 요거. 다른 지목 들어가면 땡. 됐죠? 그리고 도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자 분할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도는 도시군 관리계획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외워요? 판공도도 이렇게 판공도도 판공도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경계 결정 볼게요. 자, 경계 결정에서 1번은 뭐냐면 지상 경계에다가 이러한 경계에다가 지상이 만약에 도면인데 만약에 지상에 이러한 경계 부분에 뭐를 설치하자라는 거예요? 뚝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그 밖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표시를 하자 이거죠.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이라든지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번 행정구의 경계선은 리동의 경계선은 도로의 어디? 중앙 아니면 하천의 무엇? 하천의 중앙 이런 것을 무엇을 한다? 리동의 경계는 중앙으로 한다 이겁니다. 중앙. 그 다음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한다라는 거. 만약 다르게 됐으면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 4번은 뭐냐면 4번은 한마디로 경계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측량을 해라 이겁니다. 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 그 합병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계를 무엇하면 돼? 이렇게 말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 페이지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나옵니다. 경계도 그 위에 보면 한 문제 있잖아요. 그죠? 요게.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인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나오면 틀려. 얘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달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다르더라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표현하면 얘는 틀린 겁니다. 계속 강조했죠. 근데 29회 때 이미 나와 버렸어요. 이 문제가. 그럼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하는 거냐? 누가 작성을 하는 거냐면은 당연히 누가 작성하는 것이다? 지적 소관청이 작성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언제 작성하느냐? 왜 언제 작성하느냐? 토지의 뭐가 발생을 해서 토지의 이동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새로이 경계가 결정이 되면 지적소관청은 무엇을 작성한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은 그러면 이러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등록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 7개 정도 나와요.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볼까요? 소지집은 들어가죠. 지목도 들어가요. 면적 안 들어가고요. 여기서 경계점으로만 딱 바꿔요. 이렇게. 자, 여기서 지목은요. 실제 이용 지목하고 공보상의 지목이에요. 실제 이용 지목과 공보상의 지목. 됐죠? 실제 이용 지목과 공보상의 지목이더라. 토지 이용 지목. 공보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그 다음에 경계점이라고 해놨는데 요 3가지 딱 보시면 돼요. 3가지.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위치를 표시해 주자 이거죠. 그리고 사진을 찍어 놔야 돼요. 경계점의 사진 파일.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가 있어요.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경계점 표지의 위치. 총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요 경계점을 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경계점에 좌표가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토지 표시를 딱 써놓은 다음에 연습을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 보시면 28회 때 나왔던 문제. 옳은 것은이죠. 사진 파일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2개 했어요. 지번하고 경계했습니다. 많게는 3문제까지 나와요. 이 안에서. 다 정리하시고 제가 설명한 거 외에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설명한 거 위주로 교재에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은 면접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